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4일 뉴스 2부로 소소한 일상 속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오줌을 누고 확인해야 할 것들 그 네 가지 그리고 치매 예방, 뇌노화를 늦춰주는 가장 쉬운 방법, 잇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줌을 누고 확인해야 할 네 가지 4대 체크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색깔이라든지 빈도 또 양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을 체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한 소변의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 전립선액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질분비물에 대해서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연 소변을 누면서 평소보다 소변 보는 횟수가 많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방광염을 의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또 이제 거품을 보고도 측정할 수 있는데 누구나 이제 거품은 일어나죠. 근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거품이 된다면 단백뇨, 요로 감염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을 가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색깔에 있어서도 주황색이라든지 붉은색 쪽으로 가게 되면 혈뇨를 봤다고 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 단순히 소변을 보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 나의 몸에 이상이 있구나를 감지하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심각한 경우라면은 병원을 방문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보다 좋은 건강을 챙기는 작은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아주 큰 검사가 아니라도 필수적으로 받는 게 피검사, 소변검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도 중요한 것을 사전 징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받는 것이 소중하지 않나를 다시 돌이켜보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치매 예방, 뇌노화 늦춰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이렇게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머리의 온도, 뇌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온도에 따른 뇌의 효율이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온도가 40도가 되면은 효율이 0%가 되고 24도일 때 83%. 좀 이걸 보면 약간 시원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뇌를 젊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걷기를 좀 한다든지 또 지나간 일을 특히 이틀 전 일기를 한번 써본다든지 다른 사람과 인사만 해도 치매 발생 확률을 뚝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극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뇌출혈, 뇌경색,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환절기나 겨울에는 모자를 착용해서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있어서 아주 불변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에 시니어들은 추위를 조금 더 잘 타시는데 머리 보호를 위해서 모자를 쓴다든지 목에 스카프를 한다든지 이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발전된 걸 알 수 있고 여름에는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이런 것이 비단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시니어 노화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가 돼서 비용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마 이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뇌에 주는 자극도 떨어져서 어떤 치매의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관리해야 되는데 잇몸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가 있다라고 뉴욕대의 치과 베라탄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소개하면 먼저 피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치태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고요. 붓기가 있다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치은염 초기라라고 얘기하고 입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잇몸 질환의 신호다. 흔들거리는 건 당연히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후퇴라는 것은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윗몸이 위축돼 밀려난 탓이기 때문에 잇몸병 증상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과를 가게 되면 비용의 발생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강 관리를 잘하고 특히 이제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서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 그리고 혹시 쓸 수 있다라면 입에
입을 잡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또 치실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빨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쓰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기고 평상시에 즐기는 것이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료비를 줄여주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굉장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대동병원이 병원 동행 서비스인 고위드유와 업무 협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위드유는 당연히 동행 서비스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병원 동행이 생긴 이유는 그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 특히 이제 시설이나 병원에 있던 분들을 집으로 보내드리게 되면 집에서 이제 다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이런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 시니어인 경우에 월 한 1.7회 정도 이렇게 외래를 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1인 가구도 많고 특히 이제 바쁜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 혼자 갔을 때 걱정이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요양 장기 노인 요양 장기 보험에서는 비급여 서비스로도 존재하지만 특화돼서 다시 여러 가지 병원 동행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떤 니즈가 있냐면 이분들이 커뮤니티 케어로 가고 다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다시 병원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병원과 병원 동행 서비스 업체가 협약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기사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최근 그 당신처럼 동행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과 함께 병원 동행 서비스를 같이 스터디하고 그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보는 앞으로의 병원 동행의 수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원격 의료라든지 더 나아가서 환자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의 그 활성화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그 윤선 대표님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 그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비즈니스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일상 속에서 우리는 흔하게 그 생활할 수 있는 뭐 소변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실천 가능한 작은 점검들을 습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을 그 습관들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 기본적으로 미리 예방하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의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소요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의료비나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건강 챙기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부터 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